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소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네, 진짜 시간이 무지하게 빠르네. 마음이 뭔가 아픈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12월 말이인 만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이 사실 되게 많으면서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행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달라지나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네. 무려 세율이 45%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지방세는 별도고요. 네, 그래서 세율 구간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8개. 8개. 네. 6%부터 최고 45%까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가장 높았던 구간이 몇 프로였나요? 전에는 42%였어요. 네. 5억 초과시. 네. 그러면 과세표준 10억 초과인 분들에 한해서 내년부터 45%, 과거에 비해서는 42에서 3%가 늘어나네요. 네, 이 세율은 종합소득 세율이기 때문에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차액이 크신 분들은 영향이 있겠어요. 네,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과세표준 10억이면은 진짜 소수긴 네, 하죠. 어마어마한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서 막 약간 와닿질 않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양도 차익이 요즘 진짜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서 차액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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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네, 보유 기간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죠? 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이 되었다면 그 1주택이 된 그때부터 기산해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네, 기존 이제 현행 세법에서는 뭐 집이 3개 있던 사람이 1번을 팔고 2번 팔고 3번을 팔 때 그냥 파는 순간에 1주택이면은 그걸 가지고 비과세가 가능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과세 요건이 물론 이게 조정세상 지역인지 과거 어떤 법에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요건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2년을 보유해야 된다. 이 보유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집을 최초에 언제 취득했는지 그때부터 기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처분하는 주택에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혼자 1주택이 된 순간부터 2년을 카운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또 어제 예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예규가 나왔죠. 네, 어떤 예규였나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규가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이 된 순간부터 저희가 2년을 카운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다주택자가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부터 이걸 적용하겠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예규가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집이 2개가 있었는데 2020년에 집을 하나를 팔았어요. 그리고 21년에 또 이제 남은 하나를 팔 때 21년부터 적용하는 법은 최종 1주택 상태로 2년이니까 최종 1주택을 20년에 팔고 난 때부터 제가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12월 31일에 집을 팔았어요. 네. 2020년 12월 31일에 집을 팔고 2021년 1월 1일에 집을 판다. 그러면 그걸 비과세 해주느냐? 아니면 20년 12월 31일부터 2년을 카운트해서 22년 12월 31일이 되어야 비과세가 되느냐 요 문제였는데 과거에 국세청에서 해석이 없었죠. 네, 해석이 없었죠. 그래서 뭐 그냥 콜센터 같은 데 질의가 나오는 거는 20년 12월 31일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규가 나온 게 그렇지 않다. 네.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 인지가 중요하다. 그죠. 아까 사례에서 그분은 21년 1월 1일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최종 주택 2년을 카운트하지 않고 바로 파실 수 있는 거죠. 네, 과거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새로 개정되는 법은 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한테 적용하겠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헷갈리셨던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해석이 나와봐야 지금 와서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걸 말이죠. 네, 이 2년 규정은 기산점을 언제로 잡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예외 사항이 또 있잖아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것들은 예외 상황이 됩니다. 법에 보면 되게 많이 깔아놨거든요. 뭐 155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깔아놨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요것 때문에 엄청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저희도 덩달아 엄청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집 하나랑 분양권 하나가 있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 분양권이 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보아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죠. 네, 가능했어요. 근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이제 주택수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네. 1주택 1분양권이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겠죠. 조정세상 지역이면 중과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카운트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앞서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했는데 1세대 1주택에서 이제 가장 큰 혜택이 비과세도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좀 달라지죠. 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하긴 하되 보유한 기간과 거주 기간을 쪼개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 40%,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그럴 경우에는 80% 공제를 못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80%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하고 요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법인의 추가 세율이 또 인상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처분하면 원래 법인세에다가 10%를 추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 양도차익의 10%를 추가해서 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20%를 추가합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법인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네, 개인으로 갖고 계시는 것보다 법인으로 갖고 있을 때 세율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많이 만드셨는데 좀 부담이 커지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종부세 공동명의 공제 방식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네, 1세대 1주택자인데 공동명의이신 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내년부터 바뀌고요. 네. 이 영상은 저희가 준비했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7번째는 1월 1일이 아니라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인데요. 바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단기로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에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 주택세율은 이제 단기 보유 1년 미만일 때는 40%를 적용하고 1년을 넘게 되면 그냥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것도 확 인상이 되어서 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무려 70%로 바뀌고요.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는 1년만 넘어가면 다 기본세율을 적용했었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갖고 있으라는 얘기겠죠? 네. 네,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네. 네. 다음으로는 분양권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게 21년 6월부터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똑같이 70% 적용하고요. 그 외에는 60%. 네, 분양권은 기본 세율도 없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만 중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지 분양권을 처분하시면 70% 아니면 60%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셈이네요. 네, 6월 1일부터니까 만약에 분양권 처분하실 계획이 있었다면 최대한 6월 1일 전에 처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주택 중과세율인데요. 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게 돼 있고 3주택 이상이실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20%를 추가하는데 각각 10%씩 다 올라갑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를 중과하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30%를 추가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최고 세율이 10억일 네. 경우에 45%잖아요. 네. 근데 3주택이면 75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방세도 별도예요. 75에 10% 곱하면 82.5. 82.5. 게다가 취득세도 사실 3주택부터는 12%잖아요.
사실상 거의 다 세금인 거죠. 그럼 팔지 말란 얘기인가? 사지 말라는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참 그런 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싸게 팔아야 이 선순환이 돌아갈 텐데 세율만 올라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가격대 중가가 생기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9가지나 되네요. 내년부터 달라지는데. 네, 주택 양도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세금이 주로인데 내년에 양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려하셔서 집을 팔고 남는 세후 차익이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저희가 바뀌는 세금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